용한 점쟁이가 사람들을 살렸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진급시험이 자꾸 미끄러져서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점쟁이는 그 회사를 거기라고 말하면서 거기의 높이는 원래 그 높이밖에 안 된다며 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더 높은 산을 찾아야지 왜 이미 정상을 올라간 산에서 더 높이 올라갈 곳을 찾느냐며 거기서 계속 있으면 올라갈 곳은 하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친정어머니와 고민 끝에 남편에게 회사를 옮길 생각이 없냐고 물었죠. 남편은 진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직장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니 화를 냈고 아내도 남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친정어머니에게 이직 권유를 받았고 남편은 고심 끝에 이직을 했죠.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에 사원들끼리 개를 묻어서 퇴직이나 경조사 때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받을 것들을 모두 받고 나왔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전 직장이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같이 근무했던 후배에게 들으니 사업 확장을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돈을 끌어모으고 나서 고의적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투자금 회수를 못한 부담과 얼마 후 외환위기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부도가 났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의기소침해져서 아이가 울어도 젖을 먹이려고 하지 않고 아이에게 화부터 내는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요. 남편 되는 사람으로서는 아이도 안타깝고 부인도 원망하며 싸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보고 병원도 찾아가 보고 한마디로 별짓을 다 했더랬습니다. 이때에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거나 지나친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죠. 어쨌든 점쟁이가 용하다는 소문에 이 남자 역시 점쟁이를 찾아가서 아내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려고 하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이 낳고 몸이 허해졌으니 친정 가서 요양을 하면 자연히 나아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아이야 라고 말했죠. 남편은 깜짝 놀라서 용하기는 용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쟁이는 남편에게 아이가 밤에 돌아다니거나 잠든 자리와 잠을 깬 자리가 다르면 시골로 보내라는 겁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이에 관해 물으려고 하니 시간이 흘러도 내 말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라며 돌려보내려고 하니 남편도 의문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남편의 생각은 지금 특별히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잠든 자리와 잠을 깬 자리가 다르다는 말이 그때는 이해가 되질 않았죠. 어쨌든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친정으로 보냈고 얼마 후 아내의 증상이 없어지고 예전처럼 돌아와서 가정은 다시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아이가 잠이 든 후에 새벽에 화장실에 데려가려고 아이가 잠든 곳을 보면 아이가 없어서 집안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번은 부엌에서 발견이 되고 화장실을 혼자 가기 무서워라 하는데 방에서 잠든 것을 보고 자신도 잠이 들었죠.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자고 있어서 다시 잠을 재우고 다음날 아이에게 물어보니 기억이 나지 않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밤을 새서 보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재우고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눈을 감는 것인지 실눈을 뜨는 것인지 모르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일어나 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다른 방으로 건너갔고 돼지 저금통을 들어서 바닥에 깨고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것을 아내가 아이의 등짝을 때리며 깨우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이들이 몸이 허하면 가끔씩 몽유병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점쟁이의 말이 생각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의사의 말이 맞다며 시골에서 요양을 시키고 학교도 시골에서 다니도록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다가 아내와 상의 끝에 아이를 친가 쪽으로 보냈죠. 요양도 하고 학교도 그곳에서 마치도록 해준 다음에 올라와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 아이에게 별다른 증상 같은 것이 없었는데 시골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건강하기만 하면 좋아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상당히 독립심이 강한 아이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유분방하게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니 아이의 몸도 건강해지고 성격도 활발하고 무엇보다 친가 쪽 어르신들 중 어르신이 계셨는데 옛날에 마을 훈장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놀고 오면 닥달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아이에게 소합과 천자문 등을 배우게 하면서 이분의 성향이 놀고 먹는 게 아이들의 일이고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마을에서도 소문날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신 분이며 학식이 있는 분이셨죠. 그 아이는 호기심에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 닥달하거나 재촉하지 않으니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서 초중고를 시골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왔는데 공부도 곧잘 해서 대학을 진학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이 아이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이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아이가 몽유병을 앓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남편과 아내는 아이를 시골로 보내놓고 나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걱정이 되었겠죠. 점쟁이는 아이의 성격이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부모들이 간섭을 하면 아이는 무수한 스트레스로 부모들과 전쟁을 할 거라고 했죠. 즉, 자기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이 대학 가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즈음 이 아이는 매일 도서관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꾸준한 독서와 도서관에서 엄청난 독서량과 공부를 통해 이 아이는 5개 국어를 구사를 하게 되었고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자 천안에 있는 대기업 공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시집도 가고 애도 키워놓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퇴사해서 작가를 하다가 지금은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배의 선배 중에 여자들을 몰고 다니는 선배가 있었죠. 이 선배는 여자를 사귀면 천생연분처럼 지내다가 여자 집으로 인사만 가면 집안 어른들이 그 선배를 집안 원수를 만나듯 욕하고 물세례를 받으며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나에게 뭔가 쓰였나 라며 농담을 했을 때 그 후배가 어디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가르쳐줬는데 그 선배는 미신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한 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가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그 선배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메모지를 꺼내서 약도와 주소를 적어주고 집에 주워온 거울을 들고 메모지에 적힌 장소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선배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 후배는 그런 쪽으로 해박하고 어떤 일이든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선배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기에 그 선배가 찾아갔죠. 물어 찾아가니 스님은 아닌데 스님 행색을 하고 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거울에 부적을 붙이고 밤에 그 거울 주변에 마른 장작을 쌓아놓고 태워버렸죠. 그러면서 인형과 거울은 절대 주워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그 선배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여자를 한 명 만나서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는 일은 없었고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 중 한 명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